요새 중요한 거는 떠오르는 과학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인데, 예. 저는 이제 다들 뭐 이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나이는 34이고요. 네. 네, 부천 살고 있습니다. 부천이요? 네, 부천? 네, 혹시 부천에서 오신 거세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광진구인데. 금방 왔어요.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선택 옵션? 이거는 이제 테슬라 모델 3 네. 리프레시라고 하고요. 리프레시? 네, 리가 이제- 2번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그 리프레시를 2번 네. 해가지고 뭐 배터리 용량이 조금 올라가고 이제 핸들에 핸다 들어가고 약간 좀 모델 체인지 된 모델 그거고 6월 달부터인가 리프레싱으로 아마 출고되는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고 네. 21년식이고, 요거, 네. 모델 3, 롱레인지? 네. 선택 옵션은 어떤 거 들어가 있으세요? 지금 제 차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잠깐만요. 여기 일로 나. 네, 글로 감치네. 지금 제 차에 들어가 있는 거는 휠 넣었고요. 그리고 FSD 넣었고요. FSD? 네. 사실 테슬라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차 주문할 때도 그 시트 색상, 그러니까 이거 까만 시트 할 거냐, 하얀 시트 할 거냐, 그거 물어보고, 그리고 바디 색상, 그 뭐 페인트 색상 뭘로 할 거냐, 그거 물어보고, 그리고 FSD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딱 그렇게 세 가지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휠 사이즈랑 네. 휠은 18인치, 19인치 있는데 지금 19인치 들어갔고, 페인트는 기본 흰색 페인트 그대로고, 그리고 FSD 넣었고, 딱 그렇게만. FSD 처음부터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차 바꾸고 나서 넣으신 거예요? 대부분 차 바꿔 나서 넣어요. 왜냐면은 이제 차 받기 전에 넣으면 FSD에 또 이제 그 자동차 등록할 때 개소세가 또 들어가니까 대부분 그냥 이제 차 받고 나서 넣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FSD 사실 저 영상을 좀 많이 찍긴 찍었는데 네. 호불호가 좀 갈리던데 네. 그것도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FSD가 올해죠. 네. 올해 가격이 한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차를 기다리다가 쭉 하시면 돼요. 가격이 한번 오른 입장인데, 네. 이게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르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한 7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어도 뭐 상관없다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뭐 900만 원을 그냥 넣기에는, 왜냐면은 웬만한 중고차 가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선뜻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구매한 이유는 그 FSD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구매했어요. 그리고 FSD가 이제 그냥 구매해서 없어지는 기능이 아니라 이걸 이제 나중에 뭐 중고차라든지 뭐 이런 걸로 팔 때 어느 정도 좀 또 금액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이거 FSD 700대 결제하신 거예요? 900만 원대 결제? 900대 결제했어요. 약간 좀 압박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죠? 네. 앨런 머스크 압박에 좀 받아서 뭔가 금액이 자꾸 또 올라갈 것 같다. 네, 한번 오르니까 네. 그냥 빨리 또 결제해야겠다. 근데 그거 900만 원어치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는
900만 원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아. 네. 지금 900만 원을 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현재 그거 900만 원 넣어서 당장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뭐 FSD 활용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네. 주로 많이 쓰는 게 저는 이제 좀 체구가 있으니까 네. 좁은 차에서 내릴 때 네. 50이. 네. 예. PP로 차 앞뒤로 자동으로 빼는 거 그거랑 고속도로 할 때 인터체인지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쓰시는 것 같고 네. 그걸 제일 많이 써요. 주차할 때 이제 백화점 같은데 네. 이제 내릴 때 이제 양쪽에 좀 좁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체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내리면 이제 알아서 차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네. 900만 원 치고는 좀 네. 그 기능을 제일 많이 쓰고 네. 뭐 아직까지는 저런 신호등 같은 것도 아직 못 읽고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호등을 읽는다고 하면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미리 충분히 900만 원 결제해 놓을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은 해요. 될 것 같긴 하죠, 근데. 그럼요. 왜냐면은 네. 해준다고 하고 팔았으니까 해주죠.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은 네. 얘가 이제 지금 이렇게 빨간불에 우리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란불이 되면 사실 얘가 움찔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지금 이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한국 신호등 데이터를 계속 테슬라 차들이 수집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 수집되고 뭐 충분히 모이면 아마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 열릴까요? 아마 내년 진짜로? 내년 중반? 그럼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손 놓고 그냥 편하게 이제 FSD 활용을 이제 제대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쓸 수는 있다 정도고 네. 아마 손은 못 넣을 거예요. 손을 잡고. 네네. 지금도 네. 손은 계속 그쵸.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네. 대고 대신에 파란불 가면 알아서 가고. 그렇죠. 빨간불 되면은 멈추고. 네네. 이런 차선도 전부 다 기억해주고. 그렇죠. 그냥 핸들에 손만 지그시 얹으만 놓으면은 네.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다 해주고 네. 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게 일단 내년 정도에 생각하고 계시다. 자, 소유 기간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이거 차가 혹시 언제 나온 차량이에요? 작년 9월이요. 작년 9월이요? 네. 올해 9월이구나. 네. 제가 벌써 괜찮아요. 너무 연말 분위기를 요새 그쵸. 많이 내가지고. 네. 올해 9월? 그러면 소유 기간 3달 정도 되나요? 네. 주행 키로수가 혹시 어느 정도 타셨어요? 지금 6,000 탔어요. 6,000km. 네, 3달에 6,000이면 좀 많이 탔죠. 3달에 6,000이면 1년이면은 얼마? 12,000, 24,000. 그렇죠. 네. 이거 차 사기 전에 그전 차는 혹시 어떤 거 타셨어요? 기존 차는 국산 SUV 탔어요. 어떤 차? 스포티지. 스포티지? 네. 자,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스포티지 타시다가 이 차를 구매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은 스포티지는 경유차였고요. 네. 경유의 덜덜거림이 일단 너무 싫었고, 그래서 다음 차는 좀 조용한 차를 사고 싶다.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조용한 차를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좀 유지비 적게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경유차, 휘발유차를 사려고 했는데, 일단은 조용한 걸로는 전기차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뭐 전기차 쪽으로 눈을 돌렸고, 전기차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막상 살만한 게 제가 구매할 수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쉐보레나 뭐 이제 뭐 아이오닉이나 뭐 EV6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네. 조금 더 뒤에 나온 거고,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뭐 니로 EV나 막 코나 같은 그런 차들이 있었는데, 잠깐만. 몇 월 달에 계약은 2월에 했어요. 2월 달에? 네,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는 뭐 아이오닉 5나 뭐 EV6 이런 거가 없었을 때니까. 음. 근데
뭐 니로 EV나 뭐 코나나 그런 거랑 테슬라 모델 3랑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사실 뭐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가격도 뭐 많이 비싸긴 하지만 네. 주는 뭐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성능이라든지 그런 게 그 전기차랑은 약간 좀 체급이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계속 돌면 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선택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로 가셨어요? 현재 기준이라고 하시면은 뭐, 테슬라 모델 3도 만약에 있고, 네. 차를 지금 사야 한다. 네,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해도 테슬라 또 가나요? 지금 사려면은 지금 사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가격이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한 900만 원씩 다 올랐어요. 저는 이거를 5,999만 원에, 그러니까 깡통 기준으로 네. 5,999만 원에 구매를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롱레인지고 4륜이고, 근데 지금 이거보다 낮은 거, 네. 그러니까 싱글에 숏레인지 380km 가고 그 후륜밖에 안 되는 거를 지금은 6천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하면 솔직히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겠다.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 그 경쟁차종에서 테슬라를 구매한 이유는 성능? 네. 감성? 성능과 감성?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IT 덕후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전자기기, 뭐 아이패드,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바꿀 때도 이제 뭘 바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뭐 테슬라는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도 이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는 사람들마다 되게 제일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봤을 때. 네, 그리고 약간 네. 저랑 코드가 제일 맞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네. 그냥 이제 자동차라고 보면은 얘는 저한테는 이제 자동차라기보다는 약간 좀 전자기기 같은 그런 걸로 다가와가지고 약간 IT 덕후고 전자기기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이러면은 이건 차는 테슬라 사야겠다.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핸들에 봐도 버튼이 2개밖에 없고 계기판도 없고 모니터 딸랑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계기판도 없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때. 자, 그러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퍼포먼스 그 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네. 롱레인지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가성비죠. 가성비? 네.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가성비? 네,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스탠다드랑 롱레인지랑 4륜의 주행거리도 많이 차이 나지만, 그러니까 2륜, 4륜 그 차이도 많이 나지만, 네. 이제 가격 차이가 몇백 차이 안 났어요. 네, 한 500만 원도 채 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롱레인지를 계약을 하셨던 거고, 그 5,999만 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네. 테슬라가 지금은 네. 네, 테슬라가 지금은 가격을 올려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이제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은 현대 기아를 배려한다고 사실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거기에 어떻게 딱 커트라인으로 테슬라는 못 받고 현대 기아는 받을 수 있는 딱 6천만 원으로 커트라인을 한다 하니까 갑자기 그 발표 남과 동시에 5,999만 원으로 보란 듯이 인하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 예약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사야겠다. 지금 사라는 계시다. 그러면 스탠다드는 좀 더 쌌지만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서
그리고 후륜과 사륜의 차이 때문에 50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배제를 했고 퍼포먼스는 그냥 보조금이 좀 커트라인이 좀 넘어서 퍼포먼스는 보조금이 50%밖에 안 나오기도 했고 네. 사실 퍼포먼스는 차 급이 달라요, 얘랑.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뭐 BMW로 치면은 그냥 320이랑 M3 정도 차이. 오. 네, 그래서 완전 다르네. 네, 그래서 그 얘는 그냥 이제 실용성 뭐 출퇴근 이런 거를 목적으로 탄다면 퍼포먼스는 진짜 그 막 레이싱 하려고 타는 거고. 레이싱 하려고. 네,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물론 뭐 가끔 하면 좋겠지만 네, 네, 가끔요? 저한테는 사실 네, 네.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네. 가면 좋지만 일단은 네, 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나랑 굳이 안 맞는다. 네. 근데 한번 네. 퍼포먼스를 할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네. 리프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냥 리프레시 퍼포먼스를 네. 할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할인을 우리가 퍼포먼스를 롱레인지를 살 때 전기차 보조금 1200만 원 받는 것처럼 똑같이 1200만 원 받는 것처럼 설계를 해서 그 할인율을 맞춰서 너네한테 팔아줄게 라고 잠깐 할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5,990에 맞춰준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근데 보조금이 모델 3는 이제 서울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1200 나오고 네. 이제 서울 기준으로 퍼포먼스는 600만 원 나왔는데 네. 그 1200만 원 싸게 사는 효과를 줄 수 있을 만큼 할인율을 맞춰 줄 테니까 퍼포먼스는 네. 퍼포먼스는 보조금이 50%밖에 안 나오는 게 걸려서 네. 네가 만약 못 샀다 네. 그러면은 네. 이 기회에 퍼포먼스를 사라고 한번 테슬라 코리아가 그렇게 할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모델 3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모델 3 그 어드바이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너 지금 퍼포먼스 그 보조금 다 받는 것처럼 할인율을 맞춰줄 테니까 지금 출고를 해라. 근데 그때 좀 고민이 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FSD를 빼면 네. 사실 FSD를 뺀 퍼포먼스를 사는 거나 FSD를 추가한 롱레인지를 사는 거나 그러면 가격이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결국에 저는 FSD를 선택을 했죠. FSD를. 뭔가 이제 달리는 건 나랑 안 맞는다. 네, 그쵸. 네, 저는 FSD를 선택을 한 거고 좀 더 가속력이 빠르고 막 이렇게 가끔 이제 뭐 트랙 이런 거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그때 그러면 나는 퍼포먼스로 가야겠다 하고 퍼포먼스로 가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차량의 금액 5,990이고 네. 그 다음에 차량 금액 5,990에다가 선택 옵션 다 넣으면은 얼마 정도죠? 그때 휠 옵션이 한 200 정도 되고 네. FSD가 900 정도 되고 네. 그리고 뭐 썬팅 이런 거 그건 굳이 빼죠. 네, 뭐 굳이 뭐 그런 거는 그 두 개 정도만 들어간 거네. FSD 필요 옵션. 네, 네. 자, 그리고 하면은, 네. 보조금 할인은 보조금은 1160만 원 받았어요. 1160. 네.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저는 이제 테슬라 사기 전에 테슬라 정보 얻기 위해서 이제 카페나 이런 걸 가입을 했었는데 그 카페 프로모션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 캐시백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통해 가지고 결제를 했어요. 카드 할부 같은 걸로. 카드 할부 같은 걸로?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조건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요새 같은 시대에 이거를 다 현금 내고 사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한 절반만 현금을 내고 한 절반만 할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새는 또 다들 풀할부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풀할부가?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풀할부로? 네. 그러면은 조건이 대신에 혹시 네. 풀할부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대신에 그거는 이제 지금 뭐
그때 뭐 대출이 이제 뭐 가계부채가 뭐 많다니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이제 대출이 안 될 거니까 뭐 땡길 수 있을 때 뭐 다 땡겨놔라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걸 풀할부로 돌리고 네. 대신에 그 살려고 아껴놨던 그 현금은 또 다른 쪽으로 또 좀 돌려라. 투자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풀할부로 들어가 있고 몇 년에 월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지. 지금 이거는 그때 6년으로 했고요. 네. 네, 6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자가 그때 2.3%인가 그랬어요. 사실 되게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월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월 한 68만 원 정도 나가요. 68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는 200. 네. 오, 200. 이게 사실 네. 보험료가 이렇게 안 비쌌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서 저도. 네, 보험료가 많이 비싸잖아요. 네.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네. 차를 많이 박살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씨. 이게 이제 떠오르는 뉴 과학이라고. 떨어진 가격이요? 네. 그래요? 네. 나 처음 듣네. 근데. 그래서 네. 이 왜 보험회사 같은데 보면은 네. 이제 보험 손해율이라고 공시를 하잖아요. 이쪽 하셔야 돼. 네. 네, 보험 손해율 공시를 네. 하는데 네. 그 이제 저도 금융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뭐 손해율 같은 거 봤을 때 한 80% 정도 되면 네. 그 보험회사가 적당하게 장사를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고율이 80% 정도 된다는 말은 이제 한 20%는 물어주고 80%는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면 뭐 우리가 뭐 먹고 살만 하다 뭐 대충 그런 식인데 네. 다른 차들은 그러니까 평균이 80%예요. 그리고 근데 얘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얘는 한 몇 프로? 이 테슬라 모델 3는 한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찍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진짜요? 120%가 넘어요. 122%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8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보험회사 손해잖아요. 네. 90% 100%도 아니고 120%니까 올려야 되네. 이거 제가 5년 동안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여기? 네. 그죠. 앞에서 버스. 네. 네, 제가 5년 동안 사고를 내본 적이 없는데 네네. 근데도 보험료가 200이 나오고 보험회사에서 2번을 거절당했어요. 그거는 단점이에요.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 그러니까 이게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한 번 박살나면 외제차고 전기차고 이러다 보니까 부품값도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요새 중요한 거는 떠오르는 과학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5월 달에 출시하신 분도 찍어봤고 했었는데 보험료 차이가 아마 요번에 진짜 떠오른 것 같아요. 네. 올 초까지는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 뭐 새로운 또 뭔가 보험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를 반영을 했겠죠? 그러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충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네. 집밥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집밥? 네. 그러면은 1회 충전 시간 소요? 1회에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시간. 그 완속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완속. 완속으로 5시간 정도면은? 네, 5시간 정도면 몇 퍼센트? 그냥 풀 충전. 0에서 풀? 네, 근데 0에서 100%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 100%까지 충전하면은 배터리에 이제 손상이 그쵸.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테슬라 자체에서 90%까지만 네. 충전을 하고 100%까지는 이제 장거리 갈 때만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해서 그럼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5시간은 한 20에서 그렇죠. 90%까지 네, 20에서 90 정도면 한 5시간 정도면 그 정도로 네네네.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네. 충전 비용이 좀 궁금한데 1회 충전 비용 네. 어떻게 돼요? 저번 달에 네. 25,000원 나왔어요. 한 번 충전하는데 25,000원? 아니요. 저번 달
토탈 25,000원. 토탈? 네. 잠깐만, 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완속을 한 번 할 때는 한 어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풀 충전을 하면 네. 지금은 겨울이라서 네. 한 6,5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겨울과 여름 또 저희 집 기준으로 한 6,500원 정도 나올 거고, 네. 이게 여름에는 여름 심야전기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가을 심야전기, 그 다음에 겨울 심야전기. 이게 다 또 다르구나. 네네. 그러면 다들 이제 심야전기에 충전하거든요. 11시 이후로. 그 차이 많이 나요? 그냥 차이 많이 나요. 차이 엄청 많이 나요. 6,500원이랑 많이 나올 때는 얼마 나와요, 그러면?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여름에 다들 에어컨 팡팡 돌릴 때, 네. 네, 그때는 일회 충전 얼마예요? 1회 충전하면은 거의 한 5배 이상 들 거예요. 3만 원? 한 25,000원까지도 들 거예요. 야, 5배. 차이 진짜 많이 났네요? 네. 몇천 원 차이 수준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단가가 50원에서 250원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야, 차라리 2만 5천 원 나온다고 하면 그냥 저기 테슬라 슈퍼차저 가도 한 15,000원이면 되잖아요. 네, 슈퍼차저 단가가 한 350원 정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슈퍼차저나 비슷비슷한 거죠. 완속이. 완속이? 네. 그러니까 한전 단가가 슈퍼차저 단가랑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꿀팁은 어쨌거나 한여름에 에어컨 풀 가동할 때는 충전하지 말고 네. 한여름 심야 때 써라. 그렇죠. 그냥 밤 11시 충전은 밤 11시 이후에 해라. 네. 거기 좋다. 자,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한데 네. 아까 이제 차량 월 나가는 거는 말씀해 주셨고, 네. 이래 그 한 달 충전 비용이 25,000원 정도? 네. 충전 비용이 25,000원이고, 그러면 사실- 거의 한 3번 한다 보면 되나요? 4번인가?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엔진 오일 갈 것도 없고 브레이크 패드 갈 것도 없고 타이어야 뭐 한 2만 킬로에 뭐 한 번 갈까 말까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차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세차비가? 네. 오. 그러니까 사실 네. 뭐 지금 새 차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세차를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왜냐면은 네.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제 기름차는 주유소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주유소 가면은 기름 넣고 뭐 자동 돌리고, 요새 이제 좀 괜찮은 주유소는 네. 주유소에 노터치 있고 그러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게 루틴이었는데 이 주유소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세차 맡기기 위해서 주유소에 얘를 끌고 가서 주유소 자동 세차 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세차 한 10만 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 충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 혹시 없으셨어요? 괜찮아요? 차님 개인적으로는? 충전하면서 애로사항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쟁을 한다거나? 충전하면서 경쟁은 없었어요. 충전하면서 경쟁은 없었고, 네. 충전하면서 애로사항이라기보다도 이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인데, 네. 저는 이제 다들 뭐 이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기름차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름차는 뭐 이제 불 들어올 때까지 타다가 이제 저기 불 깜빡인다. 네. 불 들어왔다. 여기 빨리 주유소 근처에 아무데나 가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전기차는 이 불 들어오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불 들어오는 순간 근처에 뭐 충전소도 없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를 가면 배터리가 몇 프로 소모되는지,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그 돌아오는 배터리가 몇 프로 소모되는지, 그리고 충전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처음에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전기차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였어요. 게다가 이거는 테슬라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DC 콤보 달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공용 급속 충전기를 못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DC 콤보 어댑터 나와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충전기가 뭐
가끔 갔는데 뭐 고장이 나 있을 수가 있거나 네. 아무튼 주유소보다 그렇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항상 그 머릿속으로 항상 수학을 돌려야 된다는 거. 아,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조금 단점이네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 부분은. 그렇죠. 어디 놀러 가더라도. 네, 놀러 가더라도 어, 여기 가려면 어디서 충전하고 다 계산. 내가 한 방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들 전기차는 무조건 멀리 가는 거 사라고 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전기차 뭐 이거 그 싱글 있거든요. 이거 뭐야, 그 뭐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네. 그거는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사시느니 그냥 중고로 롱레인지 모델을 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듣고 보니 네. 저도 심히 공감이 가는. 네.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이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사실 차에서 뭘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단순하게 그동안 여태까지 썼던 차는 그냥 뭐 출퇴근용, 네. 뭐 어디 놀러 갈 때 그렇죠. 이동 수단, 네. 그냥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쉴 때도 일부러 차에 와서 쉬고, 뭐 먹을 때도 일부러 차에 와서 먹고 막 그렇게 돼요. 일부러? 네, 왜냐면은 이제 차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나 차에 넷플릭스가 나오는데, 네.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 같은 거를 봤는데, 네. 진짜 이걸로 넷플릭스 한번 보면 다른 데서 아마 못 봐요. 아마 테슬라 차주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부러 주차장 내려와 가지고 차에서 뭐 보는 거. 그러니까 어딜 가서 뭐 보는 게 아니라 그 넷플릭스 재밌는 걸 보려고 일부러 주차장에 내려와서 넷플릭스를 보는 거예요. 일부러.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은 여기서 재생한 게 자연스럽게 앞에 스피커, 옆에 스피커, 뒤에 스피커 이렇게 홈시어터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거 장점이죠. 네, 그게 참 좋았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좋은 점은 없었나요? 네, 또 장점. 그리고 또 장점. 또 장점. 네. 뭐 유지비 저렴한 거는 유지비 다들 아시는 거니까. 오히려 안 갈아들고. 그렇고, 그리고 정말 조용하다는 거. 정말 조용하다. 네,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다른 차들도 많이 사봤는데, 다른 차들도 많이 시승을 해봤는데, 전기차를. 네. 근데 이거 파란불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혹시 지금 유튜브 같은 거 촬영하시면서 네. 다른 뭐 현대나 기아나 이런 전기차도 많이 촬영해 보셨나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차들은 이 밟았을 때 인버터 소리가 크게 나요. 이게 뭐냐면 그 모터에 전기를 흘려줄 때 이제 이 모터 전기를 흘려주는 이제 모터 부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테슬라는 네. 네. 그냥 조용하잖아요. 되게 조용해요. 네, 그냥 우웅 하는 소리만 나요. 맞아요. 근데 그런 차들은 징 하는 그 고주파 소리가 되게 크게 나요. 그렇구나. 네, 이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귀에 민감하신 분들은 네. 고주파음이고 해서 되게 좀 거슬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소리가 안 난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장점. 그렇죠. 모터가 인버터랑 결합돼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안 난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스피커 음질이 좋아요. 스피커. 네, 그거는 넷플릭스가 보기 좋다는 장점으로도 말씀드렸는데, 네. 스피커 음질이 좋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 오토파일럿 같은 거랑 결합이 되니까, 오늘도 사실 저 장거리를 좀 하고 왔거든요. 6시간 정도 운전하다 왔는데, 이제 예전에는 장거리를 너무 하기 싫어서 네 차로 가자, 차 운전 좀 해줘 이러면 좀 빼고 이랬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오히려 가면 저는 그냥 앉아서 뭐 음악 들을 거 고르고 네. 이제 음악 들으면서 그냥 음악 감상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스피커가 너무 좋아서. 네, 장거리 주행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 감상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뭐 엔진 소리도 적지. 네. 뭐 그리고 다른 이 차는 아까 그리고 뭐 옵션 뭐 추가하셨냐고 물어봤는데 네. 사실 여기다가 방음 작업도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좀 조용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 듣는 거에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진짜 장점이네요. 끝인가요? 또 장점. 네. 생각을 해봐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아, 요거는 좀 단점인 것 같다. 단점. 네. 이게 아무래도 스타보니까 물론 아까 충전 관련된 거는 말씀을 좀 다 해주신 것 같고, 네. 그거 외에 또 단점이 또 있나요? 이게 그런 건데 네. 이 한국에서 갤럭시 폰을 써야 편한 것처럼 한국에서 현대 기아차를 타야 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현대 기아차를 안 탐으로써 불편한 단점이 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그만한 거 고장 났을 때 수리 기간 오래 걸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약간은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긴 해요. 이 차 자체가 약간 뭐 지금은 뭐 이따가 뭐 촬영하신다고 하셨지만 단차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는데 네. 뭐 소음이나 뭐 이런 비 올 때 여기 문 내리면은 네. 막 삐 소리가 나요. 소리요? 네, 소리도 나고 그리고 뭐 비 올 때 여기 창문 내리면 갑자기 천장에 물이 후루룩 떨어진다든지 네. 네. 약간 네. 그 미국 사람들은 뭐 비 올 때 누가 창문을 열겠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나 봐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상식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식으로 운전을 하면 약간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 왔을 때 창문 내렸을 때 나는 소리랑 그렇죠. 뭐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나요? 단점은 그렇고 단점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테슬라 처음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야, 근데 이제 차주님께서 나 이 옵션이나 기능 중에 이 기능 많이 쓰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토파일럿이죠. 네. 그 뭐 저도 HDA2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네. HDA2 좋은 거는 이제 뭐 차선도 잘 따라가고 그런데 네. 카메라에서 속도도 잘 줄이고 뭐 그런데 진짜 그 오토파일럿 차선 따라가고 뭐 앞차 따라가고 이런 거는 이제 장거리 하면 진짜 그 차이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오토파일럿. 네. 그 다른 현대 전기차나 뭐 이런 거랑 다르게 얘는 뭐 아시다시피 OTA가 계속 되잖아요. 자동 업데이트. 네. 네. 네, 그것도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아이오닉이나 뭐 EV6 이런 걸 사면 네.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여기에 딱 보이는 이 계기판의 이 네모들 네. 이거를 10년을 타면 이걸 10년 동안 똑같은 화면을 계속 봐야 되는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핸드폰도 네. 뭐 아이폰도 뭐 지금 아이폰 7도 여태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차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얘도. 네, 그렇죠. 네. 이제는 뭐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기능 기다리는 것도 네. 약간 좀 선물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네. 이 차에 스포티파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좀 기다림의 즐거움 그런 거죠. 스포티파이요? 네, 스포티파이가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이 차에서. 스포티파이. 네. 그게 뭐예요? 아, 아, 네. 그 애플 뮤직 같이 어. 음악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무료. 한국은 유료예요. 네, 유료. 한국은 유료인데 네. 대신에 이제 뭐 음악 같은 거 뭐 이제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블루투스나 이런 거 연결 안 해도. 아, 그냥 굳이 연결 안 해도 되니까. 네네네. 그래도 블루투스 해도 되죠? 그렇죠. 블루투스 해도 되죠. 그리고 네. 지금은 뭐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되고 뭐 한국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디즈니 플러스가 안 되지만 아마 근 시일 내에 업데이트로 디즈니 플러스도 되게끔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대박이다. 네, 그러면은 뭐 한국에 그러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 지원 업데이트 릴리즈 뭐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슬라 차주들은 와 이제 차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네. 뭐 마블 시리즈 보고 스파이더맨 보고 이제 그럴 수 있다. 스피커도 좋은데 오늘은 가서 뭐 스파이더맨 조져야지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런 거 기다리는 재미로 이 차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네.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계속 네. 뭔가 바뀐다는 거 자동으로. 네네. 자, 그리고 오토파일럿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대 기아 차에 비해서 오토파일럿이 어떤 부분 좀 더 좋은 것 같으신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사람같이 해요. 좀 더 사람같이. 그러니까 쓰는 거 출발하는 거 그런 네. 게 좀 더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네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그게 제일 크죠. 왜냐면은 네. 사실 혼자 타고 혼자 갈 때는 네. 그 좀 팍 쓰고 팍 가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손님이나 뭐 이제 다른 사람이 탔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허접하면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럴 때 약간 좀 정말 잘해요. 그런 걸 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죠. 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이건 좀 아쉬운 것 같다? 개인적으로. 테슬라 3대 바보가 있어요. 3대 바보? 테슬라 3대 바보. 궁금해요. 네. 하나는 와이퍼. 와이퍼. 네. 그러니까 OTA로 여러 가지 무슨 리콜도 OTA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 네, 뭐가 안 되는 거를 뭐 OTA로 리콜을 해가지고 뭐 해결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이 와이퍼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비가 좀만 와도 막 무슨 창문 부실 것 같이 와이퍼가 일단 이상하고요. 참 부실 것 같이 어떻게 그러니까 빨라서? 현대 기아를 타다가 제가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비가 오면 이 정도 와이퍼가 그렇죠. 되는 게 적당해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얘는 그게 아니에요. 빨라요? 비가 조금만 와도 너무 이게 빠르고 그리고 비가 펑펑 내리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느리고 약간 그 와이퍼가 단점이고 그 와이퍼 그리고 공조기. 네, 이거 에어컨. 네. 에어컨 시스템. 이거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거 왜요? 에어컨 시스템이 왜? 뭐 이거 루머인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으세요.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에어컨을 여름에 로우로 하고 로우에서 이제 로우면 이제 에어컨이 풀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온도를 조금 올리면 열선을 가동해서 그 온도를 약간 맞춰요. 근데 상식적인 차라면 그 에어컨 컴프레셔를 좀 살살 돌려서 차가운 기운을 좀 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차가운 건 차가운 대로 이제 100%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찬물에 뜨거운 물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 100은 계속 콸콸콸 나오고 있는 거고, 찬물 100에 뜨거운 물 10을 섞어서 90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이해는 돼요. 네,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했을 때 덜 시원하다는 거. 아니요, 정말
정말 차가워요. 정말 차갑고. 아, 너무 그런데- 차갑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약간 원하는 대로 좀 조작이 잘 안 된다는 거. 원하는 대로?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공조기에 그러니까 이 오토가 21도면 네. 뭐 21도로 좀 돼야 되는데 네. 약간 좀 그렇게 안 된다. 몇 도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너무 덥지 않으세요? 약간 좀 그런다는 거? 21도인데 덥다는 거는 한 23도 정도? 네, 그러면 좀 낮춰야 되네. 네, 19도로 하면은 21도. 네. 그래서 예전 차는 사실 손을 뭐 딱 그냥 아예 그냥 오토로 해놓고 손을 댈 일이 없었는데 얘는 계속 손을 만져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져도 된다? 열선이랑 이 히터랑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이 바람 히터는 안 나오고 열선만 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열선을 틀려면 네. 무조건 히터가 나와야 돼요. 어.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조금 그래요. 3대 바보. 지금 이제 3대 바보 중 지금 두 번째인 거죠? 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매우 궁금한데요. 어. 3대 바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비. 내비. 네, 오, 이 내비가 엄청 바보예요. 바보다. 근데 사실 네. 내비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핸드폰이 있고 해서 그렇죠. 그냥 핸드폰 켜놓고 가면은 뭐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요새는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이게 이 맵 데이터는 이제 이 그림은 구글 위성이랑 구글 지도고 이 데이터는 SK에서 받아온 티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고 네. 예전에는 그냥 구글 지도였어요. 9월 달에 받았을 때. 네. 그때는 아예 내비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3대 바보에서 이제 그렇죠. 지금은 2대 바보? 네, 지금은 그 정도 된 거죠. 네. 3대. 그리고 네. 안 좋은 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승차감? 네. 승차감이 좀 아무래도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좀 네. 많이 딱딱하다는 거? 어디 요처 같은 거 주행할 때 충격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받는다. 그렇죠.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하셨을 했어요. 거예요. 네. 혹시 뭐 뒷자리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많죠.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뭐 멀미가 날 정도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진 않는데 왜냐면 뒤에 사람이 타면 일부러 최대한 살살 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네,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너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타는 거가 스트레스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일단 외관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외관은 뭐 네. 훌륭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다. 네. 어디 하나 뭐 다 마음에 든다. 실내 디자인도 괜찮으신가요? 네. 실내 디자인은 오히려 막 계기판도 없고 그냥 모니터만 딱 있었는데. 저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비행기 콕핏처럼 막 여기 버튼 두루룩 달려 있고 막 아래 버튼 두루룩 달려 있고 여기 막 두루룩 있고 많을 거면 아예 많고 아예 아무것도 없을 거면 아예 아무것도 없고 약간 저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아니면 도였으면 좋겠는데 딱 도예요. 지금. 도다. 네. 딱 좋습니다. 약간 이제 극단적인, 그쵸? 그렇죠. 뭐 아니면 도. 네. 저도 뭐 아니면 도. 네, 알겠습니다. 자, 뽑기운 존재하죠. 뽑기운 존재합니다. 아까 단차 이외에 또 다른 뽑기운도 또 있나요? 단차 말고 그 뽑기운도 있어요. 어떤 이 차를 세웠을 때 네. 이거는 이제 히트펌프 모델이 들어간 차거든요. 예. 그래서 이 히트펌프에서 노이즈가 좀 나요. 그래서 이 차는 히트펌프 노이즈가 처음에 되게 심했어요. 무슨 우리 소형 냉장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앞에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뭔 차박을 하니 뭘 하니 어떻게 그런 걸 하라는 거냐.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냐라고 해서 좀 소리가 크네요. 다른 차랑 비교해봤는데 예. 저희 교환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미국에서 부품 주문해서 12월 달에 교체를 받아서 조용해진 게 지금이에요. 잠깐만. 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주행 중이라. 근데 그게 차 받으시면 바로 그런 증상이 나온 거예요? 네, 받자마자 처음에 네. 한 소리가 계속 났어요. 저는 이 소리는 원래 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원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요? 이게 왜 원래 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그 배터리 냉각수도 있고 여기 컴퓨터 냉각수도 있고 에어컨 냉각수도 있고 이 냉각수들을 계속 순환시키기 위해서 펌프는 무조건 돌아야 된다. 이 펌프 도는 소리다. 그래요? 라고 해서 탔죠. 근데 이제 타다 보니까 하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크고. 그래서 센터에 가서 이제 다른 차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불량이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잘 좀 해주시지. 네, 그런 뽑기도 존재하죠, 확실히. 존재한다. 네, 그거 외에는 딱히. 네, 뭐 테슬라 단차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요새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모델 3 누수 이슈는 없죠, 모델 3는. 모델 3 누수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모델 Y는 뭐 여기서 뭐가 뭐 네. 있다는데 3는 누수는 없습니다. 튜닝한 거 뭐뭐 있으세요? 튜닝은 지금 타이어 바꿨고요. 승차감 때문에. 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바꿨고요. 패드? 네. 새 건데? 네. 좀 그냥 바꿨어요. 브레이크 잘 잡으세요. 거의 대부분 원페달 드라이빙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원페달 드라이빙 하죠. 근데 브레이크 패드를 오히려 거의 안 쓰신다 그러는데? 네, 그냥 안 쓰는데 네. 그래도 바꿨어요. 그래도 네. 좀 더 잘 듣는 걸로? 네. 혹시 뭐 어떤 면에서? 얘가 사람들이 그래요. 네. 차가 잘 나가면 얘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모든 전기차가 다 그래요. 모든 전기차가 밟으면 그냥 나가요. 대박. 네, 그래서 대박. 쓰면은 또 확 쓸 줄 알아요. 근데 쓰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거의 2톤이에요. 네. 네. 근데 다른 뭐 차 해봐야 뭐 1점 몇 톤이잖아요. 네. 막 1300 그 정도 하니까 얘가 버티기에 사실 뭐 기존 지금 패드가 네. 좀 얘 무게에 비해서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바꿨어요.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좀 굳이 안 바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잘 바꿔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실 쓴 적은 없어요. 쓴 적은 없어요? 쓴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원페달만 해가지고 사실 뭐 브레이크 이거 왜 바꿨나 좀 후회도 되긴 하는데. 타이어는 확실히 바꾸는 게 괜찮죠? 타이어는 무조건 바꿔야 되죠. 네, 그거는 스포츠 타이어는 진짜 정말 뒷자리나 뭐 이런 거에 민폐라 네, 그냥 국산 컴포트 타이어로 바꿨어요. 야, 근데 아까 살짝 밟았잖아요. 근데 진짜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저도 차 처음 살 때 그런 정보가 만약 없으면은 야, 가속이 이렇게 좋은데 브레이크 밟았을 때 조금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만큼 잘 또 쓸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좀 밀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세요? 시트 포지션 처음에 SUV를 타다 가지고 네. 의자 같은 거를 완전 의자를 앉다가 이렇게 낮은 포지션으로 오고 약간 또 이건 또 버킷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적응했어요. 지금은 편해요. 지금 몇 편해졌다? 네. 처음에는 좀 불편했다고 하면 어떤 게 불편하신 거예요? 이 시트가 낮으니까 낮아서. 네, 약간 엉덩이도 푹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 시트 자체는 이거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헤드레스트? 네,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가 약간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러네. 네. 혹시 키하고 체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몸무게는 90이고요. 네. 키는 180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만 좀 불편했고 네.
한 적응하는데 한 7일 정도? 7일부터는 좀 괜찮으셨는 건가요? 네네네. 한 7일 정도? 네, 한 그저 7일도 아니죠. 한 3, 4일? 3, 4일 정도 이제. 네, 한 3, 4, 5일? 아. 그 정도? 네네네. 근데, 그리고 팔걸이 위치는 다 괜찮으세요? 왼쪽, 오른쪽? 네네네. 이거 다 그리고 오른쪽은 완전 편해요. 오른쪽 네. 완전 편하고. 네네네. 어떤 분이 그런 분 계셨거든요. 시트가 좀 짧다. 약간 이제 허벅지가 네. 여기가 조금 논다라는 분도 좀 계시긴 했어요. 특히 아. 뒷자리가 더더욱 심하다고 그러긴 했었는데, 아. 차라리 개인적으로 좀 어떠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저도 뒷자리에도 앉아봤는데, 네. 뒷자리는 근데 그 모든 지금 세단이 네. 뭐 국산 세단도 그렇고 다 그 실내 공간을 많이 빼려고 차를 의자를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네.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 무릎이 이래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무릎이. 네. 그래서 뭐 무릎이 뜨면서 게다가 무릎이 뜨는데 밑에 또 배터리까지 깔려 있으니까 조금 더 뜨기는 해요. 근데 얘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모델 S 앉아보면 S? 모델 S는요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야 돼. 뒷자리가? 네, 거의 그 정도예요. 모델 S? 네. 얘는 그나마 좀 그나마 얘는 양반이에요. 양반이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그립감 어떠세요? 그립감은 뭐 네. 사실 작잖아요. 네. 두껍고. 네. 그래서 크기랑 뭐 모양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네. 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서 뭐 전기차 만들고 뭐 그래서 뭐 가죽도 뭐 재생 가죽 뭐 나파 가죽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약간 가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좀 진짜 가죽보다는 질감이 좀 그렇죠. 질감이. 네네네. 자, 핸들 무게감인데, 네. 무게감 어떠신지? 무게는 3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국산차 타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제일 편한 걸로 설정해도 왜 이렇게 핸들이 무겁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차를 좀 타다 보면 이 정도 안 무거우면 내가 좀 밟다가 차 사고 나겠구나 라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무거움을 네. 좀 많이 느낄 수 있다는 네. 거고.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해놔도 네. 그래도 국산차 중에 엄청 무거운 SUV 정도에 속해요. 근데 이 정도가 안 무거우면 아마 사고 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뭐 더 무거운 거죠, 그러면? 네네네. 그리고 아까 단점 중에 맞다. 저거 핸들 네. 꺾을 꺾을 때. 타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 얘기를 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 이런 네. 유턴 같은 거 할 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유턴할 때 이제 한 차 유턴하고 또 그 다음 차 유턴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유턴 내가 하면은 그 뒷차도 내 꽁무니 물고 유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휠 베이스도 긴데다가 네. 이 모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터에 바퀴가 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퀴 돌아가는 이 각도도 네. 그냥 기름차보다 작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회전 반경 폭이 커요. 그래서 한 번에 웬만한 도로를 잘 못 돌아요. 그래서 내 뒤에 유턴차가 꼬리 물고 있는데 네. 후진을 할 때 진짜 난감하죠. 한 번도 그렇게 쉽게 유턴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유턴하고 이게 이제 한 바퀴만 돌아가는 거죠? 네, 이거 360도만 돌아가요. 360도만 한 바퀴만. 보통 네. 다른 차들은 몇 바퀴 돌아가지? 두 바퀴. 두 바퀴 돌아가죠. 두 바퀴 돌아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돌리고 뒤에 후진하고 네. 다시 또 돌려서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좀 있다라는 거.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일단은 버튼부 위치, 일단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창문? 네. 여기요? 네.
거기는 뭐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원터치인가요? 전부 다 창문은? 네, 다 원터치예요. 문 여는 모습도 다 괜찮고. 네, 자,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말 버튼이 2개밖에 없지만 네, 차 처음 사시는 분들은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야, 국산차라도 적어도 뭐 왼쪽이 한 뭐 7개, 오른쪽에 한 7개 정도 막 있잖아요. 뭐 그렇죠. 우드 벌리고 이런 거 막 별의별 게 다 정말 있는데, 정말 많죠. 야, 테슬라 이거 2개 가지고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네, 어떠세요? 일단은 네, 핸들로 하는 부분이 네, 사실 스마트폰에 보면 네, 이제 화면 밑에 네. 그 거기도 밑에 버튼 3개밖에 없잖아요. 어, 약간 그거 같아요. 보면 이제 그 뭐 이걸로 사실 많이 된다고 보는 게 예. 이게 되게 버튼이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이 코너만 돌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예. 입체죠? 그냥 동그란 것 같은데? 그런가? 네. 네. 아까 이 볼륨 그러니까 어, 올리고 내리는 거 되고 예. 그리고 클릭 되고 어, 좌우 되고 여기도 올리고 내리는 거 되고 네. 클릭 되고 네. 좌우 되고 동시에 누르는 거 되고. 근데, 뭐, 계기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차 처음 살면 적응 어떻게 하셨어요? 아 물론 네, 아무것도 없어서. 물론 설명서에는 다 있어요. 설명서에는? 네네, 설명서에는 다 있고. 네. 저작권. 예. 감사합니다. 네. 왼쪽은 네. 이제 뭐 전화 받는 거 음향 쪽, 뭐 음악 컨트롤, 동영상 컨트롤, 뭐 그런 쪽. 네. 이거는 차 오토파일럿 쓰는 거. 이제 뭐 차간거리, 뭐 뭐 속도 올리고 속도 내리고, 차간거리 줄이고, 뭐 느리고, 네 그거고. 그리고 오히려 기어도 여기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다 되는 거예요. 네. 파킹 버튼도 여기 있고.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은 매우 오히려 국산차 중에서 버튼이 많은 거 봐. 지금이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괜찮다기보다도 네. 그냥 이걸로 불편함이 없어요. 국산차도 없다? 사실 국산차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국산차도. 네. 근데 이것도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네, 그냥. 네. 다 되니까 일단은 왼쪽에 네. 하나, 오른쪽에 하나만 있어도. 네. 그리고 네. 이걸로 되는 게 그냥 여기 터치로 다 돼요. 네. 근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네.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는 네. 이제 뭐 운전할 때 네. 뭐 가끔 뭐 이제 골목 돌아가는데 터치 뭐 이렇게 막 차 흔들리는데 이제 이걸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럴 때 이제 이걸로 직관적으로 누르라고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아예 없이 다 터치로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었다면. 근데 흔들리는 차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차주님 이거 내연기관 타다가 버튼 많은 거 타다가 이거 탔을 때 네. 이런 조작법 이렇게 하는데 핸들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적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이 적응이요? 네. 적응 저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딱 타자마자. 네, 그냥 한 번만 눌러보니까 그냥 바로 알았어요. 바로 그냥. 네. 천재적인. 아니에요. 네. 천재가 아니라고. 네. 천재가 아니라고. 네. 요새 막 네. 그냥 그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냥 그렇구나. 버튼 직관적이니까. 뭐 바로 그냥 적응 기간도 그냥 없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야, 이게 네. 미국 차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 쓰라고 만든 차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인종이 정말 똑똑한 그 세계적으로 정말 똑똑한 인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뭐 물건은 뭐 미국에서 직구하고 그러면 네. 설명서 같은 거 보시면은 글씨 없죠. 그냥 막 그림으로만 돼 있고 막 픽토그램으로만 돼 있고 글씨를 몰라도 대충 막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알 수 있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탔을 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모니터 쪽에 있는 버튼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모니터 쪽에 있는. 모니터는 네. 네, 모니터는 이게 순정이 이런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제 쪽으로 기울어 이렇게 돌아가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사제 부품으로. 네. 그거를 좀 할까 하고 있어요. 부품은 주문을 해놨어요. 이게 좀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약간 조금 그거는 조금 불편해요. 불편한 게 좀 있고. 네. 그 외에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다 괜찮아요. 다 뭐 다 받자마자 어렵거나 아니면 뭐. 네, 그냥 한 번씩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요건 적응하는데 또 일주일 걸렸네. 네, 왜냐면은 사실 이거에 바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 차가. 네. 이거에 바퀴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기능을 다 익히면 그냥 차 기능을 다 익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 기능만 다 알아도 네, 얘 기능이 많으니까 그 한 번씩 다 눌러보고 막 그랬죠. 기능 중에서 뭐 꿀팁 같은 게 좀 있나요? 기능 꿀팁. 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네. 기능 꿀팁. 지금 네. 기능 꿀팁은 이제 온도는 그냥 이걸로 이렇게 온도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막 굳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차에서 막 차 흔들리는데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괜찮다. 그리고 네. 볼륨도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유리 열선인데 네. 요거는 이제 뒷유리 열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누르면 앞유리 열선을 이제 2번 빨리 누르면은 이렇게 뜨거운 걸로 돼요. 네. 하이? 뜨네요, 하이. 네네네. 네네. 근데 그냥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그렇게만 되시는 분들, 그렇게만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2번 누르면은 이게 되는데 10초 안에 눌러야 그 모드가 될 거예요. 10초?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눌러도 되는 거예요? 네, 한 번 누르고 10초 안에 한 번 더 눌러야 그 뜨거운 바람이 최고 출력으로 나오는 이 눈 녹이는 모드가 될 거예요. 단점이 있다. 네네네.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차는 그냥 시동 걸어 놓으면 네. 자연스럽게 엔진 열로 뭐 본넷에 눈도 녹고 막 네. 그랬는데 얘는 시동이 없잖아요. 네. 눈이 쌓이면 눈이 안 녹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눈이 쌓이면 눈이 안 녹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을 따로 녹여야 되는 게 그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어떻게 녹여요, 그러면? 뜨거운 물 부어야죠. 네. 뜨거운 물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 네. 어떠세요,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네. 만족스럽습니다. 되게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 도어 포켓 여기 밑에 보여드려도 되나? 상관없어요. 네. 이쪽에도 있고.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깊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거 되게 깊어요. 그래서 네, 여기 밑에까지 쭉 있고. 왜냐면은 여기 기어 박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안에도 있고. 안쪽에도. 여기 생각보다 또 깊죠? 네. 이것도 이 기어 박스가 없으니까 엄청 깊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이 전체가 그냥 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도 네. 이 맞다. 글러브 박스 안에 있고. 글러브 박스 맞아. 이거 뭐 말로 하시던데 음성으로, 그렇죠? 네. 글러브 박스 열어 하면은 글러브 박스 열어요. 그 손잡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네. 막 미국은 여기에다가 막 돈 넣어놓고 막 총 넣어놓고 막 이러니까 막 유리 깨고 막 여기서 훔쳐가고 이러니까. 네. 그렇구나. 저도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비밀번호 걸어놔가지고. 네네네.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비밀스러운. 네, 그래서 블랙박스 메모리도 이 안에 네네네. 들어가게끔
그 차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1열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네. 타시는 데 있어서 혼자 주로 많이 타시는 거죠. 혹시 여자친구 계시? 아니요. 아직.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타보니까 전혀 그런 네. 불편함을 저는 못 느꼈다라는 거. 네. 네. 자, 꿀팁은 아까 좀 말씀해 주셨고, 승차감과 서스펜션도 아까 좀 말씀해 주셨고, 자, 가속력인데, 진짜 가속력, 네. 쩔죠, 아주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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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주 네. 비명이 나왔던. 네. 퍼포먼스가 얼마나 빠르다는 거지? 그니까요. 아까도 했을 때 우악 해가지고 살짝 들렸거든요, 이렇게. 네. 비명이 사실 나왔네. 네. 진짜 네, 무섭죠. 그러니까. 롱레인지도 이거 막상 타보니까 어때요, 가속력? 제로백이 4.3초라는데 네, 차고 넘치죠, 사실. 혹시 그러면 이거 네.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요? 네. 왜냐면 실제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네, 꿈속에서. 꿈에서는 220까지 나가더라고요. 220. 네. 꿈에서 220까지? 네. 그때의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이게 서스펜션이 딱딱하고 막 그게 단점인데 네. 그런 만큼 얘가 오. 뭐 롤도 없고 요도 없고 정말 차는 진짜 흔들리는 것도 야. 없고 좋긴 하더라고요. 서스가 네. 이런 저속이나 사람 태울 때는 단점인데 그렇죠.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딱딱하니까.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고속에 밟을 때는 그렇죠. 좀 차량 좀 안정감이 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속 안정감은 어. 정말 최고예요. 안정감은 네. 정말 최고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220인데 이게 정말 실제 속도가 내가 220이야 할 정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씀이 진짜 딱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와닿는 게 예. 네. 여기에는 죄송해요. 네.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 꿈에서요. 네. 꿈에서요. 꿈에서 220을 네. 밟고 있는데 네. 제가 예전 타던 국산차에 한 160? 160? 네, 그 정도 체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네. 자, 제동력인데 제동력은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네. 제동력이 나쁜다는 건 아니에요. 얘 제동력도 좋고 네. 솔직히 풀 브레이킹을 밟으면 네. 목이 뽑혀요. 네. 네. 근데 이제 더 좀 좋으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차가 너무 무거우니까. 차 너무 무거운 것도 있지만 브레이크를 패드를 바꾸시고 나서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는. 쓸 일이 없네요. 네. 네, 쓸 일이 없는. 저희 코너링. 네. 코너링 어떠세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부각을 가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차 운전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네네. 저도 부각 가끔 가요. 네. 근데요, 네. 새벽에 가면 네. 차도 없고. 그렇죠. 네. 그때 가면은 이제 네. 이 차 코너링을 좀 느낄 수 있죠. 진가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너링의 진가를 어떨 때 딱 좋았다. 고속 코너링 할 때. 속도가 몇 정도였어요? 꿈속에서? 근데 그 부각은 진짜 그렇죠. 너무 빨리 달리면 맞아, 위험하죠. 네, 너무 위험하니까. 네. 그냥 일반 예전 차에 그거보다 한 20 정도는 더 밟고 내연기관보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 네, 정도 네. 더 밟아도 차량이 좀 더 네. 안정감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배터리도 밑에 있다 보니까 무게부분 굉장히 밑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더 좋다는 분들. 그리고 코너 돌 때 이제 다른 차는 네. 차가 이렇게 되는 게 느껴졌었는데 네. 이 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돌고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참 잘 만든 것 같죠. 그런 거는. 그리고 기어비인데 사실 기어가 없잖아요. 기어 없죠 이거. 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속도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네. 이 속도 이후부터는 조금 더디는 것 같다. 80까지는 잘 나가요. 오. 네. 풀악셀을 밟으면 네.
진짜 80까지는 잘 나가고 거기서부터는 잘 안 나가고. 네. 그 정도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네. 이것도 모드별 변화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퍼포먼스에만 있습니다. 요거는 표준. 이거는 롱레인지라 없습니다. 그냥 모드가 네. 아예 없구나. 스포츠 네. 모드 이런 게 아예 네, 없구나. 네, 네. 퍼포먼스만 있다는 거. 네. 엔진은 배기음, 스피커는 그런 거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예, 예, 예.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에 사람 태워봤을 때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네. 뭐 레그룸이나 뭐 승차감 이외에는 레그룸의 천장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천장은 불편한 것보다도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네. 사실 이렇게 뻥 뚫린 천장이 테슬라 말고는 없으니까 네. 그거는 탑승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와 신기하다, 와 개방감이 좋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차주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제가 여기 뻥 뚫린 천장을 볼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제 머리 위에 있고 저는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그 솔직히 여름에는 머리가 많이 뜨거워요. 여름에. 네. 좋은 정보. 그거는 단점입니다. 머리가 좀 많이 뜨겁다. 뜨겁다. 네. 자, 트렁크 사이즈인데 네. 어떠세요? 트렁크 골프백 4개도 들어가요. 4개. 이거 2열 폴딩 다 되죠? 네. 차박 가능하죠? 차박 가능하죠. 근데 Y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차박을 하시는 거는 추천을, 물론 이걸로 네. 차박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덩치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여기 이걸로 차박할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여기 뒤에서 네. 앉은 다리 하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천장에 닿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주님께서 시도는 해보셨다는 거. 네, 한번 해보긴 했죠. 그러니까 자진 않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닿는구나. 못하겠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 정도. 자, 맞다. 저기 연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못 여쭤봤는데 네. 주행 가는 거리랑 네. 주행 가는 거리는 보통 한 몇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이 차가? 주행 가는 거리는 이게 뭐 공식 인증은 뭐 530 몇 킬로? 100% 기준으로? 네네. 근데 이제 차주님 개인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데 90%만 하시니까.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전기차 우리나라 많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뭐 타이칸도 있고 뭐 이제 뭐 벤츠도 있고 뭐 해외 전기차도 많잖아요. 네. 근데 다른 차들은 이제 우리나라 인증 받은 것보다 조금 더 가요. 근데 테슬라는 우리나라 인증 받은 것보다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인증 방식을 뭐 우리나라 정확하게 뭐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증 방식. 뭐 말로는 뭐 겨울에는 뭐 히터를 맥스로 하고 뭐 측정한다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사람 쪄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안 가잖아요, 사실. 약간. 네. 그러면 차주님 이거 차주님 거의 대부분 90%만 충전을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00% 완충 기준에는 530이 공식 재원인 거잖아요. 네. 90%라고 하면은 한 몇 정도예요, 그러면? 한 450? 네, 90% 정도 하면은 한 500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500. 그거는 빵 프로 갈 때고 네. 이거 500 가니까 500km 목적지까지 가야지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네. 네. 멈추잖아요. 거기서 견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1% 남게 충전소에 도착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모든 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0%에서 목적지 남겨놓고 방전되면 얘는 그리고 견인하는 비용도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보통 20% 정도 남겨놓는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100km잖아요, 그렇죠? 한 10%? 네, 10% 정도? 네네네. 그럼 10% 나면 그러면 거진 한 400에서 450 정도 주행. 그러니까 얘는 한 80%만 맘 놓고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80%라고 하면 400km 정도? 한 450? 450 정도는 마음 놓고 쓴다. 하지만 거기 딱 450 되는 순간부터 빨리 가라. 그렇죠. 네. 안 가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비에 대해서 차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비요. 네. 전비는 네. 아마 전비는 테슬라가 제일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19인치 휠이고 네. 제가 이제 승차감 때문에 컴포트 휠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비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한 네. 450 네. 정도 갈 수 있는데 아마 한 지금 세팅으로는 한 400 정도 가지 않을까. 아, 지금 세팅으로는? 네, 컴포트하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휠 부분이라든지. 아유,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건 좀 후회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브레이크 패드. 네. 아, 그건 솔직히 좀 괜히 한 것 같고. 아, 괜히 한 것 같고.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네. 방음을, 예, 방금. 방음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도 조용한데. 그냥 조용한데. 네. 그 방음을 처음 할 때는 정말 조용했어요. 네. 그리고 오, 확실히 조용해졌는데. 딱 느껴졌어요? 엄청이 아니고 그냥 조금 조용해졌는데. 조금. TV 볼륨 한 1, 2 정도 낮추는 거. 근데 지금은 예전에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별로 뇌이징이 돼서 효과가 없다. 야, 1, 2 정도에 얼마를 태우신 거예요? 이건 풀방음해서 풀방음할 때 200 줬거든요. 그래서 굳이 방음을 하시려면 네. 다들 이 타이어 노면 소음 올라오는 휀다만 방음하시라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휀다만 방음하시는 게 휀다만. 네, 제일 좋을 것 같다. 하부 방음은 솔직히 그냥 장사 속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하부에는 배터리가 쫙 깔려 있잖아요. 네. 배터리가 이만큼씩 두껍고, 그래서 이만큼씩 두꺼운 배터리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를 방음을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미 이만큼 두꺼운 배터리가 차 밑바닥을 쫙 다 깔고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휀다만 하시고, 또 굳이 하실 거면 그냥 문짝 정도. 네, 그러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후회되는 건 없다. 네. 자, 2차 보증기 내외 수리하신 게 좀 있다면은 아까 히트펌프 쪽 관련된.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죠? 그거 미국에서 부품 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메인터넌스 정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차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단점인데 네. 사실 불안한 게 네. 이게 전손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나면 네.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뭐 전손 되면은 뭐 이제 뭐 경락도 경락인데 이제 뭐 경락이 아니지, 차를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 차 전손 내목은 가해자가 내 차 다시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는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액대로 이제 보상만 받고 차를 다시 사야 되는 거는 난데 네. 이미 이 차값이 다시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차 살려면 지금 엄청 다시 돈을 또 많이 들여서 또 그렇죠. 차를 차값이 사야 올랐으니까. 되고, 그리고 그거는 뭐 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또 쉽지만은 않은 게 보조금을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2년 안에 못 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자체마다 그거는 조금씩 다른데, 사고가 났을 때 뭐 이제 뭐 전손이 된다 뭐 그렇게 됐을 때 되게 골치가 아프다는 거. 네. 그렇겠다. 네, 골치가 되게 아프다는 거. 그리고 뭐 내가 뭐 여기 문짝을 해먹거나 그래서 좀 그냥 덴트나 뭐 판금이나 이런 걸로 안 될 정도로 좀 심하게 훼손됐을 때 부품이 입고될 때까지 차를 뭐 수리센터에 입고를 해놔야 되는데 그 입고가 정말 길다는 거. 그 정말 기니까 차를 뭐 입고 시켜놓고 뭐 2달, 3달 막 이렇게 렌트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막 그 백미러에 테이프 감고 다니고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도
네. 제가 사고 안 내게 조심조심하지만 남이 사고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정말. 야, 보조금은 저거 리셋 해주지 않아요? 전선 나면?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 그렇죠. 안 해주니까. 네.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을 좀 져줬으면. 네. 자, 고질병, 아까 뭐 뽑기운에 대해서 도 말씀을 다 해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차를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지금 뭐, 풍절음 들리나요? 잡소리나 풍절음? 뭐, 방음 처리 많이 하셨다지만. 방음 처리 많이 했고, 네. 그, 풍절음, 뭐 이런 게 사실 다 단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풍절음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델 3가 2019년부터 나왔거든요. 네. 근데 19년 다르고, 20년 다르고, 21년 달라요. 근데 21년은 정말 많이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정말 잡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많이. 풍절음은 어때요? 풍절음은 빨리 달리면 나요. 나는데 네. 그거는 그냥 이 차가 이래서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 엔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 우웅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웅 소리로 이 가려주는 백그라운드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네. 이게 없으니까 이 타이어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게 나는 거지. 다른 차도 이제 엔진 소리, 타이어 소리, 바람 소리 다 똑같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두 개 소리가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소리는 나요. 차장님 좀 그 풍절음 속도 몇 정도에서? 한 100, 120, 130, 120, 130. 40 그 정도 되면은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신경 쓰일 100에서 뭐 110 가지고는 안 나요. 신경 쓰이나요? 그 풍절음 아니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네. 아주 미묘하다 네네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모델 3 커뮤니티 봤을 때 어떤 거 제일 많이 검색하셨던 것 같으세요? 서치를? 개인적으로. 서치를 기능? 기능에 대해서? 네네네. 뭐 어떤 게 궁금? 그러니까 이 차의 기능? 이 차의 기능? 네. 그러니까 이 차로 뭘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차의 뭐 외관이나 뭐 이 차의 뭐 무슨 뭐 제로백 영상 뭐 이런 거보다도 네. 이 차 뭐 이렇게 이거 막 눌러서 뭐 이 메뉴는 뭐고 이 메뉴는 뭐고 막 이런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어요. 이 기능은 뭐 어디 쓰는 거고 이 기능은 뭐에 쓰는 거고 뭐 그런 영상이나 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뭐 뭔가 좀 뭐 말씀해 주실 거는 따로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때 당시에 궁금해서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내가 써보니까 네. 이거는 뭔가 조금 얘기해 줄 만하다. 아니 여기 경고등이 되게 많이 종류가 있는데 여기 네네. 뚜루룩 나와요. 나중에 되면은 경고등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이제 그게 나올 때마다 이제 커뮤니티나 카페에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설명서나 뭐 그런 팁 영상이나 이런 거에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만 봐도 좀 더 그 능숙하게 능숙하게 좀 차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차 사면은 매뉴얼 주죠, 책장. 책자 주죠. 근데 한국인 특성상 책 받자마자 버리잖아요. 안 읽거나. 근데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명서 안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차주님께서는 설명서를 제가 봤을 때는 설명서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렇죠. 그런 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설명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거는 그래야지 대처가 가능하고 뭔가 조작할 때도 네네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이 차를 사고 나서 네. 다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부끄러운데 네.
멋있는 차, 좋은 차로 뭐 봐줬으면 하잖아요, 다들. 그럼요. 지금도 충분히 저는 아, 멋있다 네, 생각하는데. 저도 이 차 정말 멋있고, 저도 네, 이 차 정말 어, 어. 좋아하는데, 네. 그 뭐 멋있는 차, 뭐 좋은 차로 봐주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그냥 신기한 차로만 보시는 아. 분이 많아요. 신기한 네, 차다. 현실은 그래요. 그냥 뭐 멋있다라기보다는 네, 좋은 차다, 멋있다 네, 이런 네. 거보다는 저 차 네. 되게 신기하다. 뭐야, 이거 어. 차가 뭐 이래? 뭐 그런 어, 반응이에요. 그런 반응이다. 네, 뭐 계기판도 없어, 뭐 그냥 그런 반응. 그리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태워주고 뭐 어. 이제 좀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네, 신기하다 해서 이 차 네, 여러 명 예약하게 만들었어요. 예약할 정도면은 네, 완전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그러니까 그 네. 이 뉴스나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테슬라를 너무 많이 좀 까요. 네. 솔직히. 네.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좀 뭐랄까 좀 이게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 현대랑 기아는 뭐 광고비도 많이 주지만 네. 테슬라는 이제 광고비 이런 것도 안 주니까 좀 뭐 과도하게 좀 까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번에 KT 사태 났잖아요. 네. 그래서 KT 전산장애가 났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차도 LTE가 KT LTE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이번에 뭐 테슬라 500 서버 뭐 마탱이가 가가지고 네. 핸드폰 어플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플로 원격으로 이 차 문 열고 이 차 뭐 온도 데워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인데. 네, 어플 네. 뭐 현대도 블루링크 다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처럼 있는데 그게 그 한 잠깐 뭐 한두 시간 먹통된 걸 가지고 테슬라 차주들 차문도 안 열린다 막 네. 그런 식으로 또 막 기사를 막 내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또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뭐 차 진짜 못 만드네 차 뭐 진짜 별로네 막 다들 그렇게 아시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런 분 분명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서도 있고요. 자, 이 차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은 뭐 방금 전 뭐 친구분 이렇게 예약하게 만들었다 정도? 그거 외에 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네. 안 좋다는 선입견을 많이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테슬라 차가 정말 안 좋고 막 단차도 심하고 무슨 정말 차도 못 만들고 뭐 근데 이제 한번 타보고 실제로 보면은 네. 생각이 많이 바뀌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만큼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근데 너무 네. 제가 차주이기도 한데 네. 사실 만족하면서 이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두둔 아닌 두둔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은 주관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네네. 전혀 상관없으세요.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거고 네. 이거 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물론 네. 객관적인 단점도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국에서는 한국 차를 타야 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길이 곱고 그냥 쫙 평지고 막 이러니까 네. 이런 차 타면 진짜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흔들림도 없이 그냥 진짜 무슨 빙판길 쫙 가는 것처럼. 근데 한국은 도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막 덤퍼 트럭들이 막 여기저기 파여놓고 막 그러니까 정말 막 제네시스 막 그런 거 같이 막 정말 구름 같은 세단 이런 게 가격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더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같은 가격이면은 막 이렇게 막 통통 튀고 막 정말 이렇게 뒷좌석 사람들이 막 정말 불편해하는 이런 거는 충분히 단점일 수도 있는데 특히 패밀리 세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싱글이거나 아니면 아직 자녀가 없으시거나 뭐 좀 뭐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차는 패밀리카가 따로 있으시고 이제 출퇴근으로 세컨카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세컨카는 이제 뭐 연비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분들이라면 뭐 적극 강추죠. 근데 이거를 메인카로 뭐 애기들 뭐 이제 그 뭐 데려다주고 뭐 이제 패밀리카로 뭐 이걸 운영하려고 한다? 그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 건데, 뭐 등급이나 뭐 선택 옵션을 한번 가볼까요? 만약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테슬라 모델 3 사고 싶은데, 네. 야, 뭘로 사야 돼? 무조건 롱레인지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쉽지만 지금 주문이 막힌 지가 꽤 됐어요. 네. 롱레인지가. 네. 또 시간이 또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내년에 풀리겠죠. 네, 풀리겠죠. 네, 네.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풀릴 거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롱레인지로 사라. 그리고 휠은 그냥 그거는 개인 취향. 개인 취향? 네네. 그건 개인 취향이에요. 휠은. 그거고 색깔은 그거는 개인 취향? 네. 솔직히 테슬라 보면은 그 스타워즈에 보시면 스톰 트루퍼들이 다 하얀색 헬멧에 하얀색 옷에 막 그런 플라스틱 갑옷 입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테슬라 슈퍼차저 가보면 그거 막 하얀색 맞아. 테슬라들이 다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진짜 다 하얀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색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하얀색이 이뻐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얀색만 추가 옵션 금액을 안 내요. 하얀색이 기본 컬러예요. 네. 그래서 하얀색이 이뻐서 사시려고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사시기 전에 이거를 하얀색으로 사면 정말 테슬라 10대 중에 9대는 하얀색이니까 좀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고민을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알겠어. 한 번은 고민을. FSD. 네. 그리고 FSD는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그거는 친구 물어봤어. 야, FSD 사야 돼 말아야 돼? 일단 결제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타보고 취소하라고 할 것 같아요. 취소해라? 한 번 취소가 돼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결제를 하고 네. 결제하고 느껴보고 일주일 동안 FSD를 쓰면서 타고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냥 추천을 안 하는 거네요? 아니요. 일주일 체험하는 거죠. 체험 정도만 하고 일주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체험했을 때 이거 괜찮겠다, 사도 괜찮겠다 하면은 사는 거고 별로면 안 사는 거고.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가격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미리 산 거고. 가격을 떠나서 그냥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사야 돼요. 저는 그 PP 주차 때문에 사야 돼요, 무조건. 그 좁은 데서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너무 그 단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스마트 키로 차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그거 그냥 스마트 키로 그냥 가장 기본 옵션에도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안 됩니다. 900만 원을 내야 쓸 수 있어요. 900만 원 FSD를 결제를 해야 스마트 키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그게 조금 그렇죠. 맞다. 그리고 휠 있잖아요. 네. 개인 취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친구가 많이 물어본다면? 저 친구 물어보면 무조건 19인치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18인치는 커버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 거 좋아요. 좀 그렇구나. 커버가 예의를 안 차리고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그게 더 좋아요. 저는 너무 장난감 같아요. 솔직히. 휠이. 그래서 무조건 휠까지.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욕하신 분도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 살려는 분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할까요? 차 사기 전에? 차 사기 전에? 근데 테슬라 살 건데 뭐 어떤 거 제일 많이 고민할까요? 충전 고민. 충전 고민? 네. 맞다. 근데 가격 고민도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차 가격이야 이 차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차도 다 오를 거라는 게 이제 다 그냥 음. 기정사실이라 네. 그냥 예약하세요. 그냥 예약. 아, 그냥 오르더라도. 어차피 그 100만 원 들거든요, 예약할 때. 네. 근데 예약 취소하면 그 100만 원 돌려주니까 그냥 그 모델 3 롱레인지 열리면 그냥 무조건 예약하라고 할 거예요. 만약 친구라면. 네. 그리고 예약하고 만약에 못 받으면은 그냥 취소하면은 100만 원 돌려주니까 네. 그 100만 원 뭐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예전에는 10만 원이었고 그거 취소하면 안 돌려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하고. 충전이 만약에 막 제일 좋은 거는 네. 아파트에 기둥마다 콘센트가 있다. 그러면은 강추해요. 기둥마다 콘센트가 있는 220V라도 220V 콘센트 과금형 충전 콘센트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런 게 막 아파트 기둥마다 있다. 네. 뭐 물론 단독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도 단독 살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제일 좋아요. 기둥마다 콘센트가 있는 게. 그러면은 싸움이 날 일도 없어요. 왜냐면은 충전 싸움 때문에 사실 그 전기차 안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뭐 완속 이런 거가 아파트에 충분히 많고 그리고 완속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차 때문에 뭐 싸움이 뭐 나거나 뭐 그런 게 잘 없다. 네. 그러면은 사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네.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네. 회사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없고 집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없다. 집에 주차장에도. 네. 근데 집 옆에 저기 집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저기 뭐 넷플릭스도 나오고 하니까 나 일주일에 아니 뭐 일주일이나 뭐 2주일마다 한 번씩만 가가지고 네. 충전하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네, 그렇게 사면은 그 한두 번이지 진짜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하자면은 집밥과 회사밥 둘 중 하나 없으면은 사지 마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네, 한 줄 평으로. 한 줄로 사서 잘했다. 사길 잘했다. 사길 잘했다. 네. 자, 굳이 이 차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차에 기대한 게 5점이라고 하면은 네. 기대한 게 5점이면 네. 참 솔직히 기대치를 넘었어요. 5점 만점에 10점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한 6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야, 기대치를 네. 나의 개인적인 점수는 네. 그만큼 그냥 차가 너무 많이 만족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만족하고. 네. 그리고 그냥 뭐 친구끼리 하듯이 네. 말하면 이거를 지금 팔아도 한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물론 팔진 않죠.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팔기도 싫고 오히려 더 잘 샀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차도 뭐 기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네. 뭐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이제 승차감이 좀 불편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는 다른 장점들이 다 압도하는 것 같아요. 압도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테슬라 모델 3 과연 또 사실 건지 아니면 저는 앞으로 테슬라만 살 거예요. 오. 네. 그 정도로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뭐 국산 뭐 EV6나 그런 것보다는 테슬라로 네네네. 그만큼 아까 모든 걸 다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자, 제 공식적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아 있으신지 다 말씀하시나요? 네, 뭐 다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뭐 네. 네. 생각보다
얘기하는 거 재밌네요. 너무 고생하셨던 게 제가 지금 네. 역대급인데 지금 1시간 43분 찍었는데 아, 그래요? 아무리 오래 찍어도 네. 진짜로 한 몇 건 없어요. 한 80분 정도 찍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1시간 40분 넘어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네네. 30분에서 한 40분에 끝나는데 아, 근데 말을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말씀 괜찮아요.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네. 이게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끊을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